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전문대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치위생과를 꼭 가고 싶은 졸업생입니다. 네, 치위생과를 가고 싶다고 했네요. 네. 어떻게 그 원서 낼 계획은 좀 잘 세우고 있어요? 오늘 상담 받고 내일 원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분석을 네. 좀 잘 듣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신혁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윤신혁 네.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위생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치위생과를 네. 가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치위생과를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인데요. 일단은 치위생과가 네. 여자 직업으로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시험들도 높아서 좀 그것도 메리트로 생각하고 지원하고 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아에 관심보다 성교에 관심이 좀 더 많으신 거죠? 둘 다 관심이 둘 있어요. 다. 네. 그럼 오늘 지원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이 특히 궁금하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좀 전문대 부분은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경쟁률이나 아니면은 합격 네. 가능성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에 선생님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포인트를 네. 중심으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국수, 영과, 자연계열이었으니까요. 평균 한 5.6등급 정도 되는데요. 학년별로 보면 2학년 때는 평균 한 6등급 정도 됩니다. 수능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능 성적은요. 이 국어 A형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 113점에 4등급이고요. 수학 B형 6등급, 영어 5등급, 그다음에 이 과학 탐구 영역의 화학과 생명과학 각각 6등급, 5등급, 그래서 평균 한 5.13등급 정도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전문대 정시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대학은요, 경북대 치위생과, 그다음에 수원여대 치위생과, 그다음에 신고대 치위생과 모두 치위생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과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성적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이 이제 평균 한 5.6등급 정도 되니까 한 중위권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렇게 내신 성적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전문대 입시에 가장 중요한 성적은 2학년 성적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평균 6등급 정도 네. 되는 성적인데 1학년 때는 한 4.4등급으로 출발했는데 4.4, 4.5, 5.4, 5점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학생이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생활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은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평가하기 정직하고 굉장히 성실하다. 그래서 학급 게시판 관리, 급식 도우미 관리, 밥 떠주는 일이죠. 또래 상담자, 동아리 부회장 등 굉장히 성실하게 활동을 했고요. 더군다나 우리 친구가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피아노나 아니면 플룻이나 아니면 바이올린에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외부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도 했고, 근데 가창 실력도 매우 뛰어나다라는 그런 구절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자기의 재능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한 학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꾸준히 떨어지는 면이 있었던 게 저는 좀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오늘 상담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1학년 때 보니까 무단 지각이나 이렇게 무단 결석 이런 것들이 상당 수준이 있더라고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1학년 때부터 이렇게 3학년 때 학교 생활 중에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결석이나 지각이 좀 있었던 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무단 지각은 네. 1학년 때 워낙 제가 좀 늦게 학교가 네. 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되게 한 1분 늦고 이런 걸로 지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1학년 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네네. 무단 지각이 좀 많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내신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네. 수시로 힘들다고 하셔서 좀 그거에 많이 상심을 하고 그렇군요. 내실을 교통편에 놨던 익숙하지 것 같아요. 않아서 그러니까 무단이 좀 많았던 거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많이 좀 수시로 못 간다고 하니까 내신을 네. 많이 좀 났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미 무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5.1 평균 13등급 정도 되니까 내신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4년제 일반 대학 정시는 아마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러니까 통학이 가능한, 집에 통학이 가능한 그런 대학을 서울 경기권에 찾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일단 그 100분위 기준으로 이렇게 수능을 봤을 때는 딱 보기에도 국어,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과학, 수학 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동점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유불리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간단하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과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우리 친구가 어느 영역을 좀 잘했는지 분석을 해봤는데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땐 국어가 다른 평균 학생들보다 9점 정도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영어도 한 7점 정도 유리한 편입니다. 반대로 수학과 과학 탐구는 각각 11.5점 정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0분위 점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인데 국어에선 13점, 영어에선 11점, 또 수학과 과학 탐구 역시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우리 친구는 국어하고 영어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네. 전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어 영역과 영어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영역별 그 반영 조합을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역시 화면을 보면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이 영역별로 조합을 해보면 일단 반영 비율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4개 영역에서 3개 또는 2개를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1대1대1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서 유리한 조합을 찾는지가 중요한데 국수 영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국어, 영어, 탐구를 고르는 경우가 표준 점수의 경우에도 100분위의 경우에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로 봤을 때 보면요. 국어, 영어, 탐구 같은 경우는 상위 누적을 따져봤을 때 한 55% 정도 이내에 들어오는 성적이지만 만약에 불리한 수 영탐을 반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위 누적이 70% 가까이로 밀리는 네. 그래서 훨씬 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점자를 가지고 살펴봤듯이 국어, 영어를 선택하는 게 단연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국어, 영어, 국어, 탐구 이렇게 쭉 있지만 국어, 영어를 반영했을 때 표준 점수에서도 100분위에서도 훨씬 더 높은데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유리한 점을 살펴봤을 때 이 상위 누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 비교해 봤을 때 이 둘 다 비싼 정도 수준이 있지만 좀 더 유리한 걸 찾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진규 선생님께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치위생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건계열의 인기가 아주 높죠. 치위생과를 지원할 때 고려할 점이나 또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죠. 이 치위생 분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플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라는 또 다른 큰 목적을 이제 본인의 어떤 치위생 직업 분야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분야는 어떤 신념과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이 분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본인의 목표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특징 그리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판단을 해볼까요?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설명드릴 텐데 우리 학생이 3개 대학을 희망했는데 먼저 그 전문대 정시희망대학 중에서 경북대 치위생학과입니다. 34명을 모집하는데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수능 100%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수능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택 2개를 선택하는데 우리 친구는 그래서 택 2개에서 국어, 영어를 선택하는 유리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1.5
1.6대 1 정도 되는데 이 작년도 이 정시 최종 합격자를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발표한 걸 보면 수능이 대학 기준으로 해서 한 71점 내신 5.1 정도 됩니다. 커트라인이. 근데 우리 학생의 점수가 이거보다는 살짝 뒤처지는 면이 있어서 우리 친구가 여기를 지원했을 때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리한 국어, 영어 두 개 영역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학 비형의 가산점이 없어서 자신이 불리한 이 수학에 대한 핸디캡도 굳이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하는 대학입니다. 수원여대 치위생과인데요. 인원은 54명으로 경북대보다 좀 더 많은 편이죠. 역시 100분위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수능 60에 학생부 40%를 반영을 합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국수형 탐 중에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하는 과목의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경쟁률은 10.7대 1이니까 훨씬 경북대학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 자, 2014년도 정시 최종 합격자는 수능에서 87점 학생인데 학생 점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60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차가 상당히 좀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추가 합격을 한 163명 정도까지 추가 합격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실 이 점수만을 가지고 무조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국어, 영어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수학 비용 가산점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률이 높다는 점, 그다음에 인기 학과라는 점에서 기대에 좀 충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이고요. 신구대 치위생과 역시 22명 모집하고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능을 100% 반영하는 대학인데 여기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택인데 이게 우리 친구한테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 탐구 성적이 한 개를 반영했을 때는 괜찮지만 두 개를 반영하면은 국어, 영어에 비해서 불리한 성적인데 여기는 탐구 자체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만 하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만 잘 본 학생들과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주요 교과에서 유리한 우리 친구의 국어, 영어를 현실적으로 보다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28.71대 1이었고요. 근데 그 최종 합격자가 한 354점 되는데 우리 학생의 점수 한 31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그래서 경쟁률만큼 많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도 합격을 온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죠. 경북대학교 그리고 수원여대 그리고 신구대학교의 치위생과는 모두 상향이라는 판단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전문대 정시지원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전략을 짜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전문대 입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그 4년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시에서 가나다고는 한 개씩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들을 다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배치표상의 점수만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좀 우리 친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입시 오늘 상담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자, 우리 친구 그 진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그 성교와 그 다음에 치위생 요거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보면 그 고등학교 시절 음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친구가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가까운 미래부터 좀 먼 미래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음악에 대한 재능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무래도 음악을 직업으로 갖기에는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면이 좀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친구가 그 음악 치료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더라고요. 네, 있었어요. 근데 치위생과를 생각하게 된 게 치위생과로 일단 직업을 가지면서 의료 선교를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음악을 연주를 해주면서 그렇게 충분히 여가 맞아요. 취미 생활로 네. 음악을 계속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쪽. 근데 이제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이 이제 꼭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치위생을 통한 의료 선교도 되지만 본인이 네. 과연 이 치위생이라는 이 직업을 갖고 이 직업을 활동을 하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맞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 그 학생부에 보니까 그 종합부에 네. 이런 그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가끔은 충동적이고 기복이 좀 심한 면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네. 평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보셨죠? 네. 아, 네. 어떤 그-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1학년 때다 보니까 네. 많이 제가 그런 충동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냥 아무래도 그런 면이 네. 없지 않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많이 저도, 이제 많이 성장했죠? 쑥쑥. 네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양인, 그 다음에 지식인, 그러니까 이 학문에 있어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대학에 네. 같은 경우는 직업인을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네.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시 지원 포인트를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정시 지원 포인트 첫 번째는요. 어느 점수, 내 점수가 맞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즐겁고 흥미있고 관심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능도 살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나 미래에 대한 관점을 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탐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대의 진학의 목적이 직업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의료 선교라고 하면 더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을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제 추천한 대학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피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헤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케어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의 측면에서 세 번째는 국어, 영어 두 개 영역을 포함한 전형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월에 있는 2차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전략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지원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지원해볼 만한 추천 대학을 좀 간단히 설명해 네, 주실까요? 추천 대학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친구가 이 지금 점수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동남보건대 피부미용과, 그러니까 피부미용과를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아름다움을 포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에선 성역보건대 뷰티 헤어과, 그 다음에 동서울대 삼육보건대 아동교육과 실버복지 피부건강관리과, 그러니까 좀 미래 사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폭넓은 학과를 고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학생? 아, 너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원서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정말 네. 기본적인 자신에 대한 탐색부터 학과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네. 내용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졸업생의 전문대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학생에게 불리한 수학을 배제하고 과학 점수는 최소한 전략이 필요하고, 아울러 수리 B형, 수학 B형 가산점 10% 이상인 대학도 불리하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정시지원 포인트는 본인의 흥미와 관심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국어와 영어 두 개 영역 포함한 전형 선택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상향입니다. 동서울대 아동보육과 실버복지과, 삼육보건대 피부건강관리과, 적정의 삼육보건대 뷰티헤어과, 하양의 동남보건대 피부미용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전문대 정시 상담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내일이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2014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총결산 송년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